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자, 힘들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겠죠.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건설사의 횡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법무빈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변호사님, 그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했어요. 정말 제가 아까 전에도 표현했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이 건설사가 면책 조항을 넣어서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아파트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언제까지 도대체 하자를 보수받을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집에 1년이 갓 넘었습니다. 분양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도색 벽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타일 같은 게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화나요. 네,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일단은 건설사에게 보수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수는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차일파일 미루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하도급 성격이 있습니다.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하도급 성격이 있어서 하도급자들은 최대한 그 공사를 줄여서 이익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데 소송을 하자니 얼마 작은 액수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소송하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면 역이용하는 거죠, 건설사들이. 그래서 계약서상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계약서에 1년 조항을 둔 겁니다. 1년이 지나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근데 그게 면책 조항을 그렇게 집어넣었다고 해서 실제로 하자 보수를 1년이 지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 건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부실 건물에 대한 소유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행 규정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면책 조항만으로는 효력이 없는 무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보호 약정은 무효가 되고요. 그건 이 하자 담보 책임에 따라서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민법상으로 봤을 때 하자 보수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책 조항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건설사는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거 받지 않는 건가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나중에 공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라든가 이런 약관들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무효 판정이 받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잠깐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언급은 좀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AS 신청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도급이기 때문에 책임성도 떨어지고 보통 그 입주하게 되면 2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AS 신청을 받아가고. 근데 될 수 있으면 질질 끌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좀 강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네, 좀 안타깝죠. 이제 시공 부위별로 하자 보수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장, 도배, 주방기구, 또 전기,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그리고 냉난방, 배관, 급수시설은 3년, 그리고 집안공사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보호가 되거든요. 하자 보수 기간이 그러니까 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공간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펜코일 하자로 인해서 천장이 무너지고 물이 샌 거예요. 빨리 보상해달라, 빨리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하는데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집을 해주면 다른 집도 계속해서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월세입자가 참다 못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건물주는 월세를 못 받았잖아요. 집주인은 월세를 못 받았고 또 자기 돈으로 결국 하자 보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하자 보수 비용으로 낸 금액과 월세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손해가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했을 때 누가 1년을 고생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또 감정을 해서 그 하자 감정을 할 것이냐.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의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도 법원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하는 절차이지만 결국에는 이 절차도 건설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연기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만 더 끌 수도 있는 또 제도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차를 샀는데 타자마자 핸들이 빠져요.
네. 그러면 다른 차로 바꿔준다 그래도 그 차 타기 싫잖아요. 그렇죠. 집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집도 하자가 너무 중대해서 이 집은 정말 사기 싫다. 그럼 물릴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자가 중대할 경우, 그래서 너무 하자가 중대해서 이 집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만 계약 해제가 가능해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를 샀습니다. 설계도에는 분명히 1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건설해주고 나서 상가에 가봤더니 반지하인 겁니다. 아, 그러면 정말 사기 싫죠. 황당하죠? 네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요. 또 분양회사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처리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건설사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무이자로 처리해 줄 수 없고 중도금 이자를 내라고 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사가 명확하게 중도금 무이자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방 3칸짜리 빌라나 이런 걸 받았어요. 그랬더니 베란다 부분이 불법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신고가 돼서 이 불법 확장 부분을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시켰더니 방이 3개에서 2개로 또는 1개로 줄어버렸다. 그러면 내 자녀들과 같이 각 방 써서 3개가 필요했는데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 그 정도가 심하면 이런 경우에도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잠깐 이제 손해배상 청구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대부분 좀 안 해주려고 그래요. 하자 보수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질질 끌고 그러다 보면은 4시간 나가고 또 계속해서 그걸 고민해야 되고 화도 나고 실제 손해도 많이 보고 손해배상 청구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잖아요. 없죠, 개인이. 예, 그래서 월곡동의 모 아파트가 주상복합이었는데 분양되자마자 뭐 하자가 있어서 물이 새고 굉장히 불편한 그 가구들이 썩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가구 정도 됐는데 그 가구들이 모여서 조그만 비용으로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했었고요. 그때 그 집에서 잘 수 없는 호텔 비용, 그리고 가구가 망가진 그 가구 수리 비용, 또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수리 비용까지도 결국에는 다 인과관계가 입증받아서 손해배상을 받았고요. 또 당연히 하자 보수까지도 다 해줬습니다. 이렇듯이 적은 비용으로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효과도 좋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짧게 하자면 개인으로 소송을 걸게 하자 보수에 대해서 개인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 내가 이런 신규 아파트에서 하자가 생겼다면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 하자가 그렇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로 소송하는 것이 저렴하게 또 빠르게 네,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네. 그렇게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집만 했을 경우에는 하자가 이게 건설사 시공사의 하자인지 어쩐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집이 다 그런 하자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건설사의 시공사 하자가 더 명확해지는 거죠. 네. 자, 준공이 좀 지난 아파트 좀 알아보죠. 사용된 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들어간 지 입주한 지 한 5년에서 6년이 지났는데 이게 노후돼서 하자가 발생한 건지 원래 시공이 잘못돼서 하자가 발생한 건지 애매하거든요. 그런 그렇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지나면 당연히 건물이 노화되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다라고 건설사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은 아니다, 이건 시공상의 하자였던 거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임대주택인데 5년을 임대주택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8년 차 때 그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양받을 때 좀 저렴하게 받잖아요. 어느 정도 하자도 인정되고요. 그랬는데 하자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그때 법원에서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과 시공상의 하자가 명확히 구분은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1억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감정을 통해서 나왔다. 근데 이게 자연적인 노후 발생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는 이 집주인들이 어떤 하자로 인해서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높다라고 해서 한 70% 정도의 하자를 인정해 준 판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양계약서상에 하자 보수 관련된 조항이 있으니까요. 분양계약서 쓰실 때 그 하자 보수 관련된 조항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